안녕하세요. 세계는 어제 시간입니다. 세계는 어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얼마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요. 괴짜 대통령, 극우파 괴짜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 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외신에서 아르헨티나 대선을 크게 주목을 했는데요. 아르헨티나가 경제 사정이 극히 안 좋죠. 제가 알기로는 1978년 월드컵을 개최할 때만 해도 아르헨티나가 괜찮았는데요. 아르헨티나 경제가 요 10년 사이에 엄청나게 좋지 않은 그런 나라로 지금 변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예측을 하지 못했던 극단적인 극우파 괴짜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 하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토론 프로그램 패널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의정활동 2년이 정치 경력의 전부라고 하는데 극우 괴짜 하비에르 밀레이 올해 53세 밀레이가 브라질에 이어서 남미 2위 경제 대국 아르헨티나를 4년간 이끌게 됐습니다. 현금 복지 등 좌파 대중 영합주의, 이걸 아르헨티나에서는 페론주의라고 그러는데요. 옛날 페론 대통령 있죠, 에바 페론.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 이 노래로도 유명한 영부인이 있었는데, 이 페론주의의 본산인 아르헨티나 민심이 기존 정치 문법을 완전히 거부하는 아웃사이더를 대통령으로 당선을 시켰습니다. 밀레이 당선인의 승리는 140%의 살인적인 고물가, 상상하기가 곤란하죠. 140%의 물가라고 하면은 이렇게 뛰는 물가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40%대에 이르는 빈곤율, 최악의 경제난에 따른 심판론이 작용한 결과로 국제 정치권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답니다. 집권 좌파뿐만 아니라 우파 야당까지 기성 정치에 무능에 지친 유권자, 광인으로 불릴 만큼 과격한 언행으로 일관하는 그가 아니면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표를 던졌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빗질을 전혀 하지 않은 부수수한 머리칼, 장발, 전기톱 휘두르기 같은 독특한 유세, 아르헨티나 페소는 배설물 같은 극단적인 막말을 많이 했었죠. 밀레이 후보 선거 유세 기간 중에 이 결과는 미국, 멕시코 등의 내년 북미와 중남미 주요국에서 치러지는 대선과 총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국제 정치권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밀레이 당선인은 1970년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탈리아계 이민자 후손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벨그라노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땄고 경제 분석가로 활동을 했는데요. TV, 라디오 등에서 좌우파를 모두 비판하는 모두 까기식의 해설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정치 경력은 일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019년 자유전진당에 입당을 했고 2021년 하원 의원에 뽑혔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무상의료, 교육 중단, 정부 부처 축소, 총기 규제 완화, 장기 매매 허용 등 과격한 변화를 내세우며 팝스타 수준의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복지 정책을 모두 썰어버리겠다며 전동 전기톱을 유세장에서 휘둘렀다고 하는데요. 또 전체 유권자의 약 3분의 1인 29세 미만 젊은 층이 선호하는 소셜미디어 틱톡,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공약을 설파를 했다고 합니다. 그의 틱톡 추종자는 약 14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했고요. 결선에서 맞붙은 집권 좌파의 세르히오 마사 경제장관은 4만 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SNS 팔로워. 측근이라고 할 만한 이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017년 숨진 반려견 코난을 자식처럼 여겨 이후 5만 달러를 들여서 복제견 4마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특이한 경력이죠. 시장 경제와 작은 정부를 옹호한 석학의 이름을 따서 각각 로버트, 루커스, 밀턴, 머리도 이제 부른다고 하는데요. 반려견 이름을 이렇게 이제
석학들 우수한 석학들 이름을 갖다가 개 이름에다가 붙였네 보니까 코미디언 파티마 플로레스와 결혼하지 않은 채 공개 연애 중이라고 합니다. 42살이네요 보니까. 집권 후에 선거 유세에 깊이 관여한 여동생 카리나가 대통령 배우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외신들. 집권 후에 국방 분야를 맡기겠다고 한 빅토리아 비아루엘 부통령 당선인 48살인데요. 부통령 당선인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부친과 삼촌 모두 군부 독재하에서 복무한 군인 집안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군사정권 시절에 실종자 수가 과장됐다는 등의 독재를 부정하는 발언을 해서 반대파로부터 마녀로 불린다고 합니다. 밀레이 당선인의 승리는 그만큼 아르헨티나 경제난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라고 합니다. 10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142.7%나 폭등했다고 합니다. 올해 전체 물가 상승률 또한 지난해보다 190%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90%라고 하면 거의 3배죠, 3배. 자고 나면 물가가 오르고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미인데요. 국민 4,700만 명 중에 40%는 빈곤층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는 19세기 잘 사는 나라로 이제 분류가 됐는데요. 1940년에서 1950년대 좌파 지도자 후안 페론 전 대통령의 등장 이후에 페론 계승자를 자처하는 지도자들의 무상복지 등의 현금 살포 정책이 일반화되면서 경제가 망가졌다고 그러네요. 페론 계열 정당이 아닌 우파 정권이 집권을 하더라도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과 정치 무관심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국민들은 극단적인 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내세운 그에게 솔깃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한 지지자는 로이터 통신에 밀레이가 실행 가능한 유일한 선택지였다며 지지 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미국 CNN 방송은 밀레이의 승리는 극우 포퓰리즘이 부활할 수 있다는 잠재적 신호를 전 세계에 보내게 될 것이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밀레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도 이제 파격적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은행 폐쇄, 페소화 폐지, 그리고 미국 달러 도입 등을 공약을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국은행을 없애고 원화 대신에 달러화를 법정 통화로 쓰겠다는 충격적인 주장이죠. 그동안에 아르헨티나 정부는 공공부문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중앙은행을 통한 돈찍기로 대응을 해왔고 그 결과 아르헨티나 통화인 페소화 가치는 90% 넘게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밀레이 당선인이 최소 정부를 내세우며 중앙은행을 폭파하겠다고 나선 배경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밀레이 당선인은 당선 연설에서 오늘 우리는 자유주의 모델을 다시 한번 선택했다. 빌어먹을 자유 만세라며 공약 추진 의지를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 11월 19일입니다. 밀레이 당선인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고 있는 차기 중앙은행 총재로 거론되고 있는 오감포 아르헨티나 경제연구센터 교수는 16개월 만에 모든 페소가 달러로 교환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2000년 에콰도르를 시작으로 파나마 등 남미의 일부 소규모 국가가 달러를 법정 통화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르헨티나도 유사한 경로를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페론주의 정당이 다수인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고 합니다. 밀레이 당선인이 속한 자유전진당은 상원 72석 중에 7석, 그리고 하원 257석 중에 38석만 차지한 소수 정당이라고 하는데요. 여소야대가 아르헨티나는 지금 대통령 당선인으로서는 크게 넘어야 할 산으로 보이네요. 보니까 또 아르헨티나 매체 인보바는 전문가들은 미 달러 도입에 드는 비용이 약 우리나라 돈 4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문턱도 넘어야 되고 막대한 재정 지출도 예상이 된다는 그런 분석이라서 만만치 않은 공약 이행이 되겠다는 전망이겠죠.
대외 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밀레이 당선인은 공산주의자와 거래하지 않겠다며 현 좌파 정권의 친중국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로 예정된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일컫는데요. 내년 1월로 예정된 브릭스 가입부터 철회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브릭스도 중국의 입김이 세어지고 있는데요. 중국으로부터 탈중국 하겠다는 게 아르헨티나 밀레이 당선인의 공약이라고 하는데 대외 정책 변화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하는 게 외신들의 분석입니다. 아르헨티나 축구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축구만 인기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또 정치, 경제적으로도 아르헨티나가 국제사회에 어떻게 주목을 받을지도 큰 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는 어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